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생육 부진한 마늘과 양파 성장 촉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가꾸시거나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이시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마늘과 양파 추비를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1차 추비하고 나면 쑥쑥 자라서 이 시점이면 30cm 이상 자랐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작은 것들은 5cm 미만으로서 성장 속도가 부진한 편입니다. 올겨울은 춥기도 추웠지만 가뭄이 심해서 이렇게 생육이 부진합니다. 생육 부진한 마늘과 양파 성장 촉진을 위해 특별한 처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개할 처방약은 모두싹입니다. 여러분, 모두싹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두싹은 배추 뿌리 혹병 예방과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식물의 영양과 흡수를 도와 고추나 과채소류에게 주면은 수확량이 늘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싹은 유황과 방선균 대사물질로 만든 유기농 병해충 관리용 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싹은 성장 촉진제로서 올해처럼 생육이 부진한 마늘과 양파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두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김장 배추를 가꾸면서 뿌리 혹병이 걸려서 애를 태우던 중 모두싹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싹으로 배추 뿌리 혹병 치료의 효과를 봤습니다. 한 병 사서 김장 배추 때 쓰고 남은 것을 다음 해에 고추나 다른 작물에게 주었더니 확실히 병도 없고 수확량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두싹 팬이 되었습니다. 모두싹은 성장 촉진뿐만 아니라 마늘과 양파의 병충해 방제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늘 같은 경우 물음병과 잎마름병, 양파는 녹균병, 물음병, 잎마름병 등입니다. 이들 병에 걸리면은 마늘과 양파가 잘 자라던 마늘이 잎이 말라지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을 봅니다. 심하면은 줄기가 까맣게 색깔이 변하고 썩으면서 마늘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의 예방과 치료에 모두싹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늘과 양파밭에 특별 처방으로서 생육 부진의 그 특별 처방으로서 모두싹과 뿌리 밝은제인 그 힐그린을 이렇게 뿌리러 나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유례없는 그 추위와 또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중부 이북지방에는 지금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늦게 심은 이런 그 마늘과 양파가 겨울에 거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최소한 한 25cm, 마늘 같은 경우 양파도 그렇고 한 30cm 가까이 이렇게 자라는데 지금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비료를 뿌렸습니다만은 날씨도 아직 춥고 이러다 보니까 작물이 잘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흡수하고 또 흡수를 도와주는 이 파란색 모두싹을 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농약통은 0.7말 들어가는 그런 농약통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가득 채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 한 반말 조금 더 됩니다. 반말 정도. 지금 이 모두싹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 타기 전에 유황 성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한 10여 차례 이렇게 흔들어 줘야 혼합이 됩니다. 특히 겨울 내내 쓰지 않았다면 더 많이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완전히 혼합을 해서 이렇게 뿌립니다. 성장 촉진용으로 사용할 때는 물 한 말에 파란색 모두싹
80cc 병뚜껑으로 2뚜껑을 탑니다. 여기에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뿌리 밝은제 힐그린을 20cc 함께 혼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일 간격으로 2차례 정도만 주면은 땅에 붙어있던 마늘과 양파가 폭풍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들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00cc 2뚜껑은 반을 탑니다. 성장 촉진을 할 때는 추비와 병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확량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물도 건강하면은 병해충이 덤비지 못합니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몸에 침투해도 우리 몸이 막아내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도시농사를 주택 옥상에서 시작하여서 주말농장까지 25년 이상 지어오고 있지만 농약을 거의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모든 작물이 잘 자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비법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토양 작업에 정성을 많이 들입니다. 땅도 깊이 갈고 부드럽게 만들며 밑거름으로 퇴비를 많이 넣습니다. 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은 작물도 좋아하지만은 땅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일반 퇴비도 많이 씁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만든 특수 퇴비를 써왔습니다. 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거름이 부족할 때쯤이면은 웃거름을 합니다. 이렇게 가꾸면은 작물들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맛 또한 좋습니다. 모두싹을 사용하면서 저희 밭 작물들은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농부들의 텃밭 농사는 보양 먹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주말 농장 이웃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배추 농사를 약 20포기 정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잘 자라다가 뿌리 혹병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다가 방제약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농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이냐고 물었더니 배추 뿌리 혹병약인데 독일산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국산의 2~3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돈이면은 가꾸는 배추 모두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어르신들이 농작물을 가꾸는 것을 보면은 애완동물을 가꾸듯이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10만 원 하는 애완동물을 키우다 병이 들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수술비가 100만 원이 든다고 해도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어르신도 배추를 다 살 수 있는 금액을 들여가면서도 독일산 약을 사서 죽어가는 배추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밭에 나와서 작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또 물을 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때를 맞춰 거름을 주기도 하면서 작물을 가꿉니다. 가꾸는 작물이 예쁘게 잘 자라면은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보양 맷째 먹는 것보다 텃밭 농사 짓는 것이 건강에 훨씬 낫다고 말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라면 무리하지만 않으면 텃밭 가꾸기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짓는 농사 대풍을 이루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